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금요일 오전 7시입니다. 이 신문에서 드루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특히 이 이름 때문에 이 본질에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대선 댓글 조작 사건 또는 댓글 부정 사건, 댓글 조작단 사건, 여당에 의한 여당 댓글 조작 사건. 여기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또는 댓글 여론조사 사건 이렇게 불러야 될 텐데 드루킹 사건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이미지가 좀 애매모호해지고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폭발력이라고 그럴까요? 중대성이 좀 희석되는 코미디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선일보에 아주 중요한 기사가 나오면서 드루킹의 본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원이라고요. 김동원. 이 김동원이라는 사람이 옥중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냈답니다.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폭로를 시작한 건데 이 폭로 내용이 너무나 직설적입니다. 이 폭로 내용은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김경수 전 의원이 댓글 조작 사건에 개입을 했다. 플러스 이 검찰 수사가 석연치 않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워터게이트 사건의 가는 방향과 비슷해집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사건 자체보다도 그것은 당시 민주당 선거사무소를 워터게이트 호텔에 도청 장치를 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인데 그것을 닉슨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이 그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려다가 결국 하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동원 씨가 본지에 편지를 보내왔다. 이런 기사로 시작이 됩니다. 조선일보는. 용지 9장에 7천자 분량이다. 이 글에서 2016년 10월이니까 이게 탄핵 사태가 시작될 때구만요. 파주 제3부실로 찾아온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에게 매크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입니다. 을 직접 보여주었다면서 댓글 작업을 허락해 달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김 전 의원의 승인을 받고 댓글 조작을 했다 하는 그런 폭로를 했습니다. 그 댓글 작업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니까 김 전 의원이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나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했다면서 흔적만은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다. 김 의원이 그렇게 애썼다는 겁니다. 라고 편지에서 썼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의원이 지금은 경남도지사 후보입니다만 김씨 일당의 댓글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한 것과 배치된다. 그러나 이 김동원 씨는 여러 명이 그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발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편지에서 썼다고 합니다. 또 그는 김동원입니다. 김동원 드루킹은 기사에 댓글을 달고 추천수를 높이는 이 조작을 한 뒤에는 매일 김 전 의원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작업한 기사 목록을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보안 메신저입니다. 프로그램으로 비밀방으로 일일 보고를 했고 김 전 의원이 매일 적어도 저녁 11시에 확인했다. 이 드루킹은 김 전 의원이 보고된 기사의 댓글이 베스트로 되어 있지 않으면 왜 그런지 이유를 되물어 오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사건과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관계는 자연스럽게 대선으로 이어졌다. 즉 대선 여론 조작에 깊이 공모했다는 폭로입니다. 대선의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부정선거에 해당되죠. 부정선거는 그 방법이 점점 진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유당 때는 아예 막 가짜 투표 용지를 만들어서 뭉터기로 경찰에서 집어넣기도 했는데, 그 뒤에는 점점 진화하다가 최고도로 진화한 게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여론, 지지도라든지 아니면은 댓글에서 기사에 지지, 반대 이것을 조작을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이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 지지겠죠,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것, 조작해가는 게 이게 최고도의 부정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김동원 씨는 조선일보에 보낸 편지에서 인사 문제에 관련해 김 전 의원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후 선거를 도운 공으로 문재인 선대위에 측근 2명을 추천했으나 1명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한 1명에 대해 김 전 의원 측은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했지만 이미 그해 5월 오사카 총영사 내정자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나를 농락했다, 이렇게 이 드루킹이란 필명을 가진 김동원 씨가 흥분을 했다라고 편지에서 썼습니다. 그는 또 검찰이 수사 축소를 하고 있다는 의문도 제기를 했습니다. 지난 4일 한 검사가 조사실에 들어와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을 빼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확인이 안 되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그는 최근 며칠 사이 검찰의 태도 변화는 특검은 무용지물이며 검찰에서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죄를 저와 경공모, 드루킹이 주도한 모임에 뒤집어 씌워 종결하려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거짓말 탐지기로 검사해도 좋고 김 전 의원과 대질신문도 원한다면서 이 사건 최종 책임자인 김 전 의원도 함께 법정에서 서서 죄값을 치르기를 권한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사람의 김동원 씨의 이런 편지 내용에 대해서 김경수 전 의원 측에 해명, 즉 반론을 요청했지만 김 전 의원 측은 정치 공세에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반론을 안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인데, 국회의원 선거가 이 남북관계, 특히 12일로 예정된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눌려가지고 지금 선거 운동 열기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루킹 사건도 같이 그 영향력이 좀 약해지고 있는데, 이 며칠 사이에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표변해가지고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고 일방적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또 김계원이가 나타나가지고 오랜만에 나타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격탄을 날리고 회담할지 안 할지 불투명하다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오늘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하고 딜을 하지 않으면은 각오해라는 식으로 또 최후 통첩 비슷한 걸 날리고,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가 난처해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이 드루킹 사건이 또 연동돼 가지고 이 6월 13일 투표일이 지금 한
얼마 남았습니까? 약 20여일 남았는데 그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선거 상황이 이 요동치고 바뀔 가능성도 보입니다. 이게 내치 외치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일이라는 게 특히 선거에 대해서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도 선거 예측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드루킹 사건이 재점화되는 것 같은데 이 댓글 하면은 사람들 머리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이번 이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 성격은 다릅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의 댓글은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데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같은 소리를 내는 남한의 정치인들을 비판을 하다가 이게 선거 개입이라고 또는 정치 개입이라고 몰린 것이고, 이번 이 전 국회의원 김경수 씨 등과 연루된 이 사건은 완전히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조작, 정치적 목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조작을 해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려 할 겁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그 중대성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 남북 관계로 이게 눌려 있어도 어차피 덮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에 합의를 했는데 그 특검 이제 검사를 누굴 지명하느냐에 따라서 또 요동을 칠 거고,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특종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젊은 기자입니다. 밥 우드워드하고 번스타인이라는 두 젊은 기자가 마치 경찰 출입 기자처럼 요 자그마한 사건으로 출발한 것을 1년 동안 끈질기게 추적을 하면서 점점 커진 사건입니다. 이번 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도 맨 처음에는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를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커지다가 이번에는 이 김경수 전 의원의 연루를 폭로하는 이 드루킹 본인의 편지가 또 조선일보에 가서 또 재점화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